해외 시장 분석은요, 어렵지 않아요. 실제 며칠 전에 피자 브랜드 대표님 한 분 전화 와서 해외 진출을 하는데 해외 담당하고 엄청나게 싸웠다는 얘기를 사례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왜 싸웠냐? 시장에 대한 조사가 없이 막연하게 내가 나가면 좋겠다는 아직도 해외 담당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대요. 거기 인구가 몇 명이야? 왜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인구에 따라서 우리가 매장을 낼 수 있는 규모가 있을 텐데 인구수가 적은 국가에 과연 우리 브랜드가 나가는 게 맞아?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맞아요. 브랜드가 어느 국가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들여다봐야 할 상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분야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중견기업들이든 모두 다 시장 조사를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안 해요. 제가 내내에서 잠깐 있을 때 말레이시아에 공장을 짓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시장 조사를 3년 했어요. 시장 조사 비용만 1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했을까 안 했을까요? 공장을 안 지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시장을 아직까지는 짓지 말라라는 판단을 내렸게요. 그러면 공장을 짓기 위해서 혜태에서 그때 임원을 모셔온 분이 연봉이 3억이에요. 그리고 실제 조사 비용까지 하니까 3년간 그분 연봉에 한 10억 나왔더라고. 그럼에도 포기했던 이유는 지금 했으면 잘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더 이런 사례도 있죠. LG전자가 맥킨지에 핸드폰 사업을 들어갈 때 물어봤어요. 지금이 맞니? 라고 했을 때 삼성, 노키아 많은 기업들이 있으니 전자제품, 특히 가전제품에 특화하는 LG전자가 지금 들어간다면 핸드폰 시장을 충분히 장악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다시 조사를 합니다. 똑같이 맥킨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철수하십시오. 시장이 안 맞습니다. 삼성과 애플이 양분하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에 들어가면 이제 시장을 나오셔고 다시 가전제품에 집중하시. 그게 시장조사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시장조사를 할 때 우리가 뭘 기반으로 하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제일 첫 번째는 데스크 리서치 수행이라 그래서 프리머리한 자료들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문헌 자료, 학술 자료, 실무 자료, 사이트 자료 등 많아요.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현지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 결과를 분석을 하는데 이게 플로어예요. 조사의 플로어. 실제로 보면 이렇게 하느냐? 또 그렇진 않아요. 저는 이게 맞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정부 지원을 통해서 박람회 같은 걸 나갈 수 있으면 현지 조사를 먼저 하라 그럽니다. 1차 조사죠. 1차에 대한 데이터를 근거로 판단을 하시고 2차 자료는 기존에 코트라만 하더라도 각각의 사이트에서 각각의 국가를 자료 조사를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코트라는 정보의 바다 중에 해외에 관련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데 조사 들어갈 때 그냥 코트라 들어가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국가의 코트라 사이트들이 별개로 다 존재하니까 그 코트라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2차 자료는 충분히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코트라가요, 10년 전까지는 모든 자료를 다 오픈했는데요. 최근 자료들은 오픈 안 하는 거 아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온라인에도 오픈 안 돼 있습니다. 왜 오픈 안 할까요? 코트라 요즘은 돈 받아요. 근데 돈 안 받고 그 자료 보고 싶으면 코트라가 도서관을 가지고 있으면, 코트라 공간 가시면, 거기 가시면 무료고요. 그게 아니면 돈을 주고 지금은 코트라 자료를 사셔야 되고요. 그 방법 쓰지 마시고 1차 자료를 모을 때 현지에 박람회를 간 다음에 코트라 공간에 직접적으로 접촉을 시도를 하시면 미팅을 해줍니다. 미팅을 해줄 때 서비스 분야의 자료를 공개 요청하시면 해당 국가의 코트라는 자료를 다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100%는 외식은 아니잖아요. 외식이라는 가정하에서는 공간 하나가 더 있어요. 대부분 뭐 영사관 가신다는데 영사관 가서 갖고 올 수 있는 데이터는 하나도 없습니다. 동남아나 일부 국가에는 농산식품유통공사 AT가 나가 있습니다. 국내산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하지만 거기도 똑같이 현지 파트너에 대한 조사들을 담당을 해주니까 이 두 개 기관을 만나 주십시오. 공간잔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미팅 요청하면 만나 줍니다. 높고 낮은 게 아니라 우리가 수출하기 위해 현지 공간장 만났는데 안 만나는 사람들 없고요. 그리고 나서 분석하는 방법을 오늘 설명할 겁니다. 자료조사까지 뭐 자세히 할 얘기는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조사를 담당하는 사람의 직급이나 직책은 어느 정도면 될까요? 저는 대리면 충분히 자료조사를 할 수 있다고 봐. 그럼 보고서 작성은 과장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패스트 분석이라는 걸 할 때 P가 뭐죠? 정치입니다. 정치에 대한 거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미국에 대한 정치 조사 뒤쪽에 나오겠지만 지금 어떻죠? 선거가 얼마 안 남았죠. 그럼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하죠.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는 어딜까요? 공산주의 국가들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를 조사를 하면 정치적으로는 가장 안정되어 있어요. 러시아 안정되어 있습니다. 중국 안정되어 있고요. 베트남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 가지 조사를 할 건데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를 100점에다 놓고 나면 그 국가에 진출하는 게 맞죠? 그러면 큰일 나죠? 왜요? 경제를 들여다봐야죠. 프랜차이즈 기업이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 교수들은요, 정부에서 연구 영역으로 많은 조사를 합니다. 어떤 국가의 프랜차이즈 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진출했을 때 성공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경제 성장률? 저희가 할 일 없이 조사하면 7% 나옵니다. 경제 성장률이 7% 정도가 넘는 국가들이 프랜차이즈 기업을 빠르게 확산하기에 좋다라는 논문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중국은 지금 5%도 올해 달성하지 못할 것 같다는 이슈가 나오죠. 소득이 증가해서 쓰지 못하면 프랜차이즈는 확산 안 됩니다. 경영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할 때 가장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두 개밖에 없어요. 그중 하나가 프랜차이즈 비즈니스고 하나가 네트워크 비즈니스입니다. 이 가지 두 개 다 할 수 있으면 빨리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한국에서는 다단계라고 좀 안 좋아하더라고요. 아메이 물건 안 싸셔야 되는데 아메이 물건 좋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정치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차 자료, 2차 자료를 조사한다라는 그림으로. 그리고 좀 제가 내용이 많은 거는 책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이 좀 빨리 할 거니까 듣고 나서 나중에 기억 안 나시면 책을 보라고 자료를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조사하는 틀에 대한 파일이 따로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제 설명이랑 그림을 맞추시면 빠를 겁니다. 어떤 분을 볼까요? 경제 쪽 분석에서는 이런 거 봅니다. 동양 경제, 산업, 무역 도나. 한국이 무역을 수출이나 수입을 한 번도 안 하는 국가랑 교류가 될까요? 교류가 안 돼요. 그런 국가에다 매장을 넣는다. 요즘 그런 얘기들 제가 제일 많이 들어요. 나가지 말라는 국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무리 분석해도 이 국가는 안 나가면 좋겠는데 굳이 나가는 국가. 필리핀이에요. 저는 필리핀 나간다고 하면은 무조건 반대합니다. 아무리 분석해도 답이 안 나와. 그러면 그거죠. 그 분석한 거를 넘고도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필리핀을 분석하면 안 될까요? 정치. 동남아에서 가장 부정부패가 심각한 국가입니다. 네. 백종원 대표도 매장을 내고 통관을 못해요, 지금. 정식 통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삿짐 센터로 통관하고 있어요. 묻지마 통관이죠? 냉장식품인데 알아서 보내줘. 어떻게 해요? 이삿짐 센터로. 우리 수출해야 되잖아요. 매장을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인데 매장 하나를 내는 걸 굉장히 초점을 맞춰. 매장 하나 내가지고 해외에서 비즈니스가 터진 경우가 있어서 그럴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특정 브랜드가 있어요. 2개가 있어요. 그 브랜드 사례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두모로 시작하는 브랜드하고 본모로 그 2개 대표님 들으면 서운해 하잖아. 네, 두께하고 본촌이 그 케이스예요. 나머지 성공한 2개 회사는 분석을 통하고 돈을 넣었어요. 그게 SPC하고요. BBQ. 맞죠? 맞나요? BBQ가 실제 투자를 통한 오랜 기간 동안 해외를 조사를 했어요. 그 손동희 이사가 BBQ 최초의 해외 이사셨으니까 그때 BBQ가 얼마나 많은 돈을 전 세계에 뿌렸는지를 그때 물어보세요. 진짜 많이 썼습니다. 예전에 10년 전, 7년 전에 이런 농담했어요. 윤원근 회장님이 매장 낸 데다가 그 매장 나가면 그 자리 정말 좋은 자리다. 가장 좋은 자리만 냈습니다. 정말 돈 많이 썼고요. 미국에서 괜히 잘 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SPC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공장 짓고 빵이 보급될 때까지 10년간 투자를 했어요. 미국 진출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1년간 10억 이상 쓸 수 있지 않으면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5년 정도 자리 잡죠? 그럼 50억 정도 써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왜 그 정도 나와요? 직원, 사무실, 직원의 렌트카, 직원의 집 등등 하니까
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할 때 그날의 국가가 프랜차이즈 실행할 수 있을 정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됐는지를 보기 위한 것들이에요. 유념할 내용도 있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계열 정보인데, 통계는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통계는. 올해 우리나라가 3% 성장을 했고, 전년도, 앞해 년도까지 매년 3% 성장을 했으면, 내년에 우리나라가 성장할 경제 성장률은 3%입니다. 최대 성장한다면 거기에 20%를 더해서 성장할 수 있어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기업을 바라다 볼 때 연간 120% 성장하면 급성장한 기업으로 분류를 해줍니다. 그렇게 3년을 성장하면 혁신형 기업이에요. 그래서 중진공 가시면 대출이 많이 됩니다. 왜 그렇죠? 통계예요, 통계. 베트남이 7% 이상 3년간 성장을 하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올해도 내년도 7%. 근데 또 경제 성장률만 분석해가지고 그 국가에 가면 안 되죠. 다른 요인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많은 요인들을 우리는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만 예시를 한번 들여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하면 사람들이 많은 장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요약보고에서 대표님들이 들을 수 있게 한 장만 나올 수도 있어요. 정치해봤더니 굉장히 안정적이야. 그런데 국가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국가 중에 하나. 국민도 돈이 없는데 국가도 돈이 없어요. 일본, 국가가 부유한 국가죠. 베트남에서 사업할 때 가끔 이런 제안 받을 거예요. 공장 지으시면 베트남 정권 또는 지방정부가 도와드릴 테니까 산단이나 이런 걸 사시라는 의뢰를 많이 드려보셨을 겁니다. 또는 집 사라는 거, 호텔, 건물, 리조트. 다낭이 서울시 다낭구죠? 다낭구 가면은 어때요? 짓다가만 리조트도 많죠? 그 리조트에 투자하신 분들이 누굴까요? 한국인, 앤드 중국인. 그래서 왜 멈췄어요? 코로나 때 현금 흐름이 막히니까. 지금도 짓고 있는데 언제 지을지 모릅니다. 베트남 호치민 가면 지하철 아직도 짓고 있죠? 저 지하철 완공되기 전에 제가 먼저 죽을 것 같아요. 정부에 돈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성장은 하고 있지만 정부가 안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성장률만큼이 아래까지 퍼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트남에 진출하신 분들이 제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경제 상황이 우리 80년대 올림픽 직후에 프랜차이즈가 가장 하기 좋았던 정도 같아. 지금 가면 우리가 성공할 것 같아. 우리 88년도에 초등학생들이 핸드폰 들고 다녔나요? 베트남은 초등학생들도 핸드폰 다 들고 다닙니다. 뭐가 달랐죠? 정보의 평균화가 달라졌어요. 네팔 산꼭대기에 있는 사람들도 핸드폰 가지고 있고요. 아프리카의 마사이족도 핸드폰 갖고 있습니다. 정보는 공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이랑 너무 다릅니다. 한국에서 잘 되는 문화를 보긴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건 소득 수준이 그만큼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GDP 만불이 안 되면 프랜차이즈에서 가맹 사업을 할 수 있는 점주 모집을 못 한대요. 제가 찾아봤냐고요? 선진국인 미국에서 많은 연구 논문을 해봤더니 만불이 안 되면 가맹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베트남에서 가맹 사업하는 분들 누굴까요? 돈 많은 분들. 그래서 매장이 한 개가 아니라 5개씩, 10개씩, 20개씩 하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그런 분들 찾아갖고 한 번에 막 20개씩 하면 모를까? 한 개씩 계약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못합니다. 특히나 베트남 정부가 돈이 없다 보니까 베트남의 1, 2, 3위 프랜차이즈 그룹들은 전부 해외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그 그룹들이 가장 좋은 상권의 몰들을 독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바깥으로? 더워 죽겠는데 동남아에서 몰이 아니라 길거리에? 모르겠습니다. 태국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오프로드에서 음식 먹는 문화는 현지인이 아닌 분들은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국제관계도 많이 바뀌었어요. 베트남이 가장 싫어하는 국가 중국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국가 미국입니다. 여기 공산국가인데. 그래서 베트남 가실 때 달러 1달러를 많이 갖고 가셔야 돼. 달러는 받는데 위안화는 안 받습니다. 요즘은 한국 돈도 받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미국하고 싸워서 이기고 그랬는데 중국도 이겼습니다. 중국도 이겼던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국가고 프랑스의 식민지를 겪었다 보니까 지배 형태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베트남 집 원래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그것 때문에 베트남 가면 매장 운영할 때 힘드시죠? 힘들어요. 1층은 주방으로 써야 돼. 인포메이션이라. 1층에서 우리는 손님 받고 싶은데 손님은 2층으로 보내요.
왜 집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프랑스 식민지 때 프랑스 사람들이 관리하고 싶어서 그렇게 나눠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그 관리 체계를 깰 수 있냐? 못 깹니다. 신도시는 깰 수 있는데 구도시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도시가 확산하는 것도 보셔야 되는데 베트남은요, 구도시를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도시를 짓는 방식의 개발입니다.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무슨 의미를 하냐면 소득 수준이 높은 중산층들은 시내에 살지 않고 신도시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말레이시아 가면 한국 고기 브랜드들이 지방 신도시에 많이 생긴 거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글로 이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도심 한가운데다가 매장을 내겠다? 아니에요. 거기도 퇴근하면 없어요, 시내에. 젊은 사람들 빼고는. 베트남도 그런 게 있고요. 경제에 대한 대거래도 한번 보시면 될게요. 사회 문화를 분석할 때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왜요? 소셜, 컬처. 한국 브랜드가 잘 되는 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문의할 때 K푸드가 잘 되는 건 K컬처, K팝의 영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굉장히 화를 냅니다. 후드가 먼저 갔어. 한국은 3대 음식 강국이 되고 싶어서 정부도 돈을 많이 쓰고 싶지만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 K컬처나 K팝의 하분류로 생각하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먹으니까 잘 된다. 그렇진 않아요. 한국 음식이 이렇게까지 퍼졌던 거는 사드 때 중국인들은 베트남으로 등등 한식당을 먼저 운영해줬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오랜 시간을, 근데 그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해외 가면 한인 회장 중에 식당을 담당하는 회장님이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그분을 좀 만나라고요. 만날 때 어떻게 얘기해요? 여기 자영업하러 왔는데 이렇게 만나셔야 돼. 프랜차이즈라 그러면 싫어합니다. 왜? 밥그릇 뺏으러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정보를 제일 많이 알아요. 거기서 그분들은 이민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시장을 가장 많이 아니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실수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특히나 근데 중동의 문화 같은 거. 미국 같은 경우도 주별로 문화가 달라요. 남부지방은 아직도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런 거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진출할 때 전략을 짜라 그러면 여기 진출가 전략까지는 없지만 대부분이 정보공개서 등록을 50개 중에서 하라 그러면 어느 주에 할래? 제가 물어봐요. 어느 주에 등록을 하는 게 가장 진출하기에 좋을까? 가장 빡센 주를 하라고 합니다. 저는 뉴욕에. 가장 보편적인 주를 해보면 다른 주가 쉽다는 걸 느끼는데 가장 쉬운 LA에서 등록을 해보고 어려운 동네로 가면 더 어려워져요. 그리고요, 미국이라는 도시의 문화는 동에서 서로 올라가는 도시입니다. 청교도가 그렇게 돌아왔고요. 한국에만 특이하게 서쪽에서 동으로 가려고 그래. 동에서 서로 오지 않고. 본천도 그런 전략을 썼습니다. 약간은. 필리핀에서 잘 되고 나서, 필리핀이 잘 된 게 아니라 대만이었나? 첫나라, 말레이시아가 잘 되고 나서 미국에 가서 맨하탄에 매장을 나고 다시 필리핀에 돌아왔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브랜드라고. 왜요? 필리핀을 왜 타겟으로 했을까요? 미국 식민지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회 문화에 대한 내용들도 충분히 우리가 알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교에 대한 것도 분석을 할 건데요. 종교 어때요? 3분의 1이 무슬림이죠. 요즘은 보면 무슬림 때문에 많은 전쟁도 일어나는데 무슬림이 어느 국가에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미국에는 무슬림이 없을까요? 미국에도 무슬림 많습니다. 한국이 진짜 무슬림이 없는 국가인 것 같고요. 무슬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출해야 될 첫 번째 국가를 뽑으면 저는 당연히 말레이시아예요. 왜 그럴까요? 말레이시아 예전에는 싱가포르에다 헤더를 놓고 거기서 진출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싱가포르로 가지 않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도 많이들 들어가세요. 그 이유가 좀 있거든요. 싱가포르에 우선은 사무실 내는 비용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거주하는 빈도들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왜? 그분들이 무슬림인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자, 무슬림이 있는 국가들을 한번 찍어 봅시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대표적인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옆을 지나가면 중동에 무슬림 국가가 있습니다. 중동은 당연히 무슬림이에요. 그 중동을 기점으로 어디까지 무슬림들이 확장됐을까? 유럽, 튀르키예까지 무슬림입니다. 그 아래쪽에 북아프리까지도 무슬림입니다. 위쪽으로는 어디까지 무슬림일까요?
중앙아시아도 대다수가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슬림 국가에 진출하기 위해서 할랄을 물어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할랄에 대한 거는 많이 알아야 되는데 중동은 할랄에 대한 큰 고민을 오히려 저는 하지 말라 그래요. 중동에서 식문화를 가지고 일을 한다면 그 자체가 할랄이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할랄을 오히려 더 강하게 보는 국가들이 있어요. 그게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입니다. 자신들만의 인증을 만든 국가들이 있거든요. 거기가 좀 더 빡세요. 뭐가 빡셀까요? 수출하는 게 빡세요. 외식은요, 유형의 것들을 파는 게 아니라 무형의 로열티나 마스터 프랜차이즈 같은 뭐 조인트 벤처가 됐든 돈을 받는 거예요. 이건 무채물이긴 하지만 프랜차이즈가 성공하고 그 자리에 최초의 그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수출이라는 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뺏기지 않기 위해서거든요. 내 브랜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주는 게 프랜차이즈인데 다 줘버리면 다음 연도에 가면 간판 바꿔버리죠. 그 해당 국가에서 다 물건이 있는데 굳이 간판을 갖고 한국에 로열티를 주면서까지 하겠다고 하는 착한 외국인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안 뺏기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패트 분석을 하라 그럴 때 미국에서 앞에 변호사님이 16배 얘기를 했죠. 최근에 가장 분석을 많이 하는 영역이 이 기술에 대한 분석이에요. 16배를 받으려고 하면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이 없는데 16배를 어떻게 받아요? 똑같아요. 기술이 포함된 프랜차이즈를 하셔야 되고 기술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특허를 우리는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특허를 해당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만 있으시면 당연히 기술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상표 등록은 기본적으로 하셔야겠지만 상표 등록을 뛰어넘어서 기술 등록인 기술, 특허를 갖고 계시면 당연히 그 국가에서의 밸류에이션은 높아지는 겁니다. 뭐 많잖아요. 고피자 예를 들면 같은 피자를 만드는데 투자 많이 받잖아요. 기술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라는 거는 순수 외식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기술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다양한 기술을 응용하기 위한 연구를 하시면 충분히 그 기술을 탑재할 수가 있으니까 사회문화에서도 그런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면적이 넓으면 지역별 성향이 달라져요. 중국이 그렇고 미국이 그렇습니다.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성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라는 겁니다. 중국 이렇게 놓고 보면은 한국인들을 좋아하는 게 동서남북 쪽 어딜까요? 한국을 좋아하는 거. 개인적인 건데 제가 조사를 안 해봤는데 아직 못 가봤어요. 서쪽이라고 합니다. 묘족이 있는 데가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네, 정확하게 그걸 분석하는 데는 없더라고, 자료상. 그러니까 중국에 소수민족이 많다 보니까 그 소수민족 중에 한국 사람들을 누가 가장 좋아하냐 하는데 대부분이 묘족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묘족을 제가 제자 중에 묘족이 있는데 아무튼 뭐 동양 여성 중에 가장 아름다워요, 묘족이. 아무튼 개인적입니다. 그런 조사를 하면 사회문화에 대한 시장 보고서 목차를 넣어놨어요. 그 시장 조사는 프레임 싸움이에요. 프레임 안에서만 쓰면 되지 직원들한테 우리 일 시킬 때 그러잖아요. 조사 좀 해봐. 어떻게? 그래요. 어제도 누가 저한테 시장 진출 계획서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회사가. 그래서 아니 계획서를 직접 쓰셔야지 남의 회사 계획서를 봐서 뭐 할 거예요. 브랜드마다 국가의 문화가 다를 텐데 그럴 때 쓰는 양식이에요. 사회 문화는 요 정도만 보면 돼요. 많이 쓸 필요 없어요. 여기다가 그냥 칸 채우기 하시면 사회 문화에 대한 그 국가의 보고서가 나와요. 그러면 이 사회 문화를 조사를 한번 하면 이거 보고서 몇 년 쓸 수 있을까요? 제가 얘기하는 건 10년이에요. 10년. 왜? 사회 문화는요, 10년 안에 잘 안 바뀌어요. 종교나 관습이 자고 나서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문화요, 10년이면 강산이 바뀌잖아요. 그 정도 돼야 바뀌어요. 정치 같은 조사도 매년 하진 않고요. 만약에 그 국가에 선거 있을 때는 정치를 다시 조사합니다. 경제는요, 크게 안 바뀌어요. 경제도. 정치는 그때만 조사하면 되고요. 경제는 특이사항이 없어요. 경제 조사할 때 몇 개 글로벌 은행이나 WTO라든가 우리 정 안 되면 코트라에 들어가도 되고 무역협회에 가도 데이터는 있습니다. 그거 갖다 쓰셔도 되고요. 가능하면 조사하실 때 보면 글로벌 경제 데이터는 미국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여기 넣어놨나 모르겠는데 그 사이트 가시면 전 세계 경제 지표가 다 나와요. 우리나라 것까지.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에 대한 환경 분석을 해야 되죠. 그러면 첫 번째 보는 게 제도입니다. 제도에 대한 시장 분석. 제도는 뭐를 제도라고 할까요? 법률화되어 있는 거. 노동, 세무, 관세 또는 프랜차이즈 법이 있는 국가에는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이 있는지를 봅니다. 당연히 모든 국가가 프랜차이즈 법령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법을 따라가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은 미국 법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 동양에 있는 법들은 미국 법을 따라갈까요? 전혀 아닙니다. 동양에 있는 어느 법을 따라갈까요? 영국 법을 따라갑니다. 왜 그래요? 영국 식민지를 오래 겪었기 때문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려져 있는 국가들은 다 영국 법을 기초로 합니다. 법이 내용이 달라요. 그럼 영국 쪽 법하고 미국 법하고 큰 차이는 있나요? 있어요. 프랜차이즈 법의 존립 여부를 보면 영국은 서비스 산업이 강화되고 나서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금융의 중심의 메카가 되고 나서 프랜차이즈 법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차피 하실 거면 미국 법 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법에 대한 거는 또 언제? 3주차에 강의 있죠? 그때 제도에 대한 거. 그리고 들어갈 때 프랜차이즈 관련 법령만 또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직접 투자를 통해서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고 조인트 벤처를 할 것 같으면 그 나라의 다른 관계법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토지나 자본의 50%를 소유하지 못하게 한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잘못 투자했다가는 난감한 일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꼭 확인하셔가지고 법이 바뀌는지. 법이 바뀌는 국가가 있어요. 아시아가 법이 그렇게 자주 바뀌어요. 조사할 때나. 미국은 법이 안정된 국가니까 그닥 안 바뀌는데 아시아의 개발국들의 법이 많이 바뀝니다. 어느 쪽으로 바뀔까요? 투자법이 풀어지는 쪽으로 바뀝니다. 레가티브 노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알겠지만 하지마 하는 것들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서. 우리는 푸는 쪽일까요? 규제하는 쪽일까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규제가 늘어나고요. 우리는 풀고 있죠. 엄밀히 말하면 후진국이야. 풀고 쪽이. 풀면은 못 푸는 수준이 올 때 규제합니다. 우리는 모르겠어요. 선진국인지 후진국인지 저도 가끔 가다가 모르겠는데 풀기도 하고 규제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제일 많이 보지 말라고 하는 게 노동정책은 그닥이에요. 우리 40시간이죠. 그걸 뭐 동남아시아 어느 국가 하나 찍어보세요. 40시간 아닌 국가는 거의 없어요. 다만 40시간을 지키냐 안 지키냐예요. 잘 지키냐 안 지키냐. 그리고 이제 북유럽 쪽으로 가면은 당연히 시간이 더 줄어듭니다. 30시간대로 줄어드는 거죠. 법 자체는 거의 노동정책에 대한 법은 글로벌이 정말로 유사하니까요. 조세정책 점점 하나로 통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글로벌 기업들이 조세 회피처로 국가를 왔다 갔다 법인 설립을 하다 보니까 막고 있지만 당연히 여러분들도 회사가 잘 되면 법인을 꼭 한국에 둘 필요 없습니다. 왜? 법인세가 너무 세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법인세가 약한 국가로 이전을 하면 법인세에 대한 빈도는 당연히 낮춰줄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법인세가 높긴 하지만 법인세를 감면하는 걸 잘 만들어 놓은 국가입니다. 또 그걸 이용하시는 게 낫지 나중에 성공하셨다고 법인을 싱가포르나 캐나다로 상장한다고 옮기시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있는 게 저는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좀 들여다보시면요. 제도적 시장환경 분석은 이렇게 나옵니다. 양식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여기다가 넣으시면서 그 회사가 필요한 것들만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양식을 만드시면 뭐 어렵지 않게 보조 조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환경 분석입니다. 이거는 각 회사가 자신의 브랜드나 산업에 맞게 조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모든 회사가 똑같이 조사할 수 없어요. 내가 소비재냐, 서비스업이냐, 같은 외식 내에서도 내가 푸드 쪽이냐 비버리지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또 알코올성 음료를 파느냐 안 하냐에 따라서 시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업적 시장 환경 분석은 어떤 거에다 초점을 맞출까요? 마케팅, 고객한테 맞춰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마지막에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할 때는 자료도 많이 봐야겠지만 우리의 산업에 맞는 자료들을 취합해서 조사를 하셔야 된다는 것. 소비시장 같은 경우에도 꼭 이것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진출에 대한 거, 소비자 현황, 마케팅 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내용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시장이 형성돼 있어, 시장 규모가 있어, 시장이 형성이 돼 있다면 그 시장 내에 충분히 우리 브랜드를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나 미래에 또는 고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해라는 걸 보고요. 가격을 확인하게 되는데 왜 이게 마케팅이냐고 하냐면 여러분들 해외 진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제품을 갖고 있습니다. 제품 갖고 있어요. 그 두 번째로 보는 게 프라이스를 보셔야 돼요. 가격을 봐야 돼요. 세 번째가 플레이스고 프로모션이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기꾼입니다. 거짓말 했어요. 외식은요, 프랜차이즈는요, 그렇게 분석하지 않습니다. 여기 원래 이건 약식인데요. 7가지 분석합니다. 저희가. 마케팅 믹스라고 회사에 마케팅 직원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서비스 마케팅에서 7P라는 걸 쓰잖아요. 최초의 제품이 있으면 프라이스 검토를 하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는. 피지컬 에비던스에 대한 걸 먼저 봅니다. 그 전에 또 보는 건 사람을 먼저 보고요. 그러니까 순서를 얘기를 하면 제품을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보시고 피지컬 에비던스를 보시고 프로세스를 보신 다음에 가격으로 넘어갑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죠? 이거 쉽게 설명할게요. 내가 지금 매장을 만들어요. 제품 있죠? 음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제품을 어떤 사람한테 팔 거고 어떤 종업원을 고용할지를 분석합니다. 그게 사람에 대한 문제예요. 사람이 생겼으면 이런 사람을 고객으로 할 거고 이런 사람을 뽑을 거야 라고 하면 피지컬 에비던스, 우리의 매장을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고 주방을 어떻게 잡고 주차장을 어떻게 말 거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나면 프로세스를 만듭니다. 자동차 주차는 이렇게 하고 주방의 동선은 손님이 와서 키오스크 누르는 건 이렇게 정리해. 여기까지 하고 나서 완성이 되면 가격에 대한 정책을 고민하는 거. 왜? 앞에는 투자하는 피지컬 에비던스가 있기 때문이요. 그러면 이 정도의 돈에 우리는 어느 정도의 가격을 적정하게, 서비스라는 건요, 풀 서비스에서부터 일반적인 서비스까지 다양해요. 우리가 프랜차이즈 중에서 맥도날드 만들면 풀 서비스가 아니죠. 그러면 당연히 사람은 적게 들어가고 서비스 동선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럼 가격이 낮아지잖아. 그럼 프라이스를 낮출 수 있는 거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프라이스를 보시고 나서 플레이스에 대한 유통을 고민하시고 마지막에 프로모션을 고민하시면서 작성을 해보세요. 근데 이거 마케팅 시간이 아니니까 이것도 넘어.